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제대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제대를 하는데 어릴 땐 매사에 저만 찾더니 어느 순간 중고등학교 때부터 반항도 하고 거리감이 확 생겼습니다. 최대한 저도 아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저 딴에는 관심이라고 슬쩍 흘린 말에도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로 돌아오네요. 간혹 가지는 대화 시간에도 제 말은 그저 간섭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군대에 처음 가서는 바짝 얼어서 휴가 나올 때는 다시 말을 좀 하는가 싶더니 저녁 시좀 돼가니 또 뭔가 부딪히는 느낌이 듭니다.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하는데 자식인데 이런 것도 생각하며 살아야 하나 싶고 참 어렵네요.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왔던 제 인생이 허무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 자식 눈치까지 보면서 살아야 되나 싶고 성인 자녀와 잘 지내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늘 어리기만 한 줄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되어 스스로 독립해버린 자녀들. 부모의 품을 떠나 아이들은 각자 사회에 적응하느라 바빠지고 부모 나이가 들 때까지 안부만을 나누며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전화라도 해주면 너무 고맙지만 자녀들도 모두 바쁘다 보면 전화 통화하는 것마저도 쉽지는 않죠. 자녀의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내심 섭섭해지고 가끔은 버려진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도 변하고 자녀도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그 눈높이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닌 성장한 성인으로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나 성인이 된 자녀가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대화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성인이 된 자녀와 잘 지내는 첫 번째 방법은 자녀와의 예의를 지킨다입니다. 친한 사이에도 예의를 지킨다는 말은 친구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필요합니다. 가정은 마음 편히 지내는 보금자리입니다. 그렇다고 가족들에게 상처받을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거나 불쾌한 기분이 들도록 행동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다르지 않은데요. 우리는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물어보지 않는 예민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과의 사귐과 동일한 시선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친한 친구쯤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녀가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는 것들은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대학, 취업, 결혼, 그런 무거운 이야기가 아닌 그저 일상적인 일들, 가볍고 사소한 이야기들로 자녀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성인이 된 자녀와 잘 지내는 두 번째 방법은 말하기보다 경청하기입니다. 체격은 나보다 커졌지만 부모가 보기에 자녀는 30이 넘고 40이 되어도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처럼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 자녀의 직장 문제부터 결혼 문제에 이르기까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강압적인 훈수를 두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자녀의 문제 대응 능력을 원천봉쇄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성인 자녀 곁에서 하나하나 챙겨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성인 자녀를 둔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해결사가 아닌 자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원할 때인데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온다면 그때는 기쁘게 조언해주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언을 해야지 비난이나 평가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 잘 지내는 세 번째 방법은 자녀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입니다. 아직도 노후에 자식이 돌봐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자녀에게 노후를 맡기려는 부모가 적지 않은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기본은 자립입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의 인생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합니다. 대체로 자녀가 고교를 마치면 독립하고 대학 학비도 스스로 벌거나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아 마련하는 미국이나 일본 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데요. 심지어 군대나 직장 문제까지 일일이 관여하는 부모도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런 현상은 부모의 퇴직 뒤에도 계속됩니다. 성인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을 하지 못한다면 넉넉하지 않은 자신의 노후 자금을 어떻게 해서든 더 남겨주려고 애쓰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5060 세대 부모입니다.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자녀를 키웠으니 본인이 나이 들어 몸이 아프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기대고 싶어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인 자녀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개입을 줄이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동시에 리스크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내가 가진 노후 자금까지 자녀에게 모두 주고 정작 본인은 8, 90세까지 빈곤하게 살며 자녀에게 손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자녀들은 과연 부모를 가엾게 생각하고 도와줄까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아마도 그때는 자녀들 스스로를 챙기기도 버겁게 느껴져 아마도 부모가 본인의 노후에 관심을 쏟고 자신을 덜 쳐다봤으면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후에 자녀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자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 잘 지내는 네 번째 방법은 부모가 잘못했을 때는 기꺼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입니다. 혹시 자녀에게 먼저 부모의 잘못을 인정해 본 적이 있나요? 미안하다고 자녀에게 먼저 손 내밀어 본 적 있나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지적하고 야단치면서 부모가 잘못했을 때는 자존심 때문에 다 너를 위해 그랬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도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흔들리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살다 보면 부모도 자녀에게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모른 척 넘어가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미안하다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동안 자녀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를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아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 잘 지내는 다섯 번째 방법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기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자녀를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고 자녀와 대화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취직할래? 빨리 결혼해야지. 이런 말들도 결국엔 자녀를 위한 말이라기보다는 내 자식이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부모 자신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상대는 변화에 더욱더 저항하게 되고 결국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나 자신의 마음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를 내 마음처럼 바꿀 수 있을까요? 그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나와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자녀와의 대화는 평가나 비난이 아닌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인정해주고 미안함과 고마움 등의 감정을 표현해야만 자녀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한 리서치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600명을 대상으로 가장 듣기 싫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을 설문조사한 결과 부모 자녀 모두 듣기 싫은 말 1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잘했어, 수고했어 같은 감사와 칭찬이었는데요.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노력에 대한 칭찬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 자녀 간에 주고받는 사소한 말 속에서도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를 원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는 자녀를 더 도와주지 못해 안달낼 것이 아니라 자녀와는 별개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나가면 됩니다. 자녀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장성하여 어른이 되고 중장년이 된 자녀들은 매일 전쟁 같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인간관계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으로 자녀가 행복해지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라면 곁에서 조용한 응원자가 되어주며 사랑해 고마워 같은 힘이 나는 말로 자녀의 지친 마음을 덜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은 영상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